바람이 부는 거에 대한 걸 같이 이제 왜 불까? 이거에 대한 거를 공부하려고 하는 실험을 좀 같이 해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근데 이 실험은 너무 되게 아주 심플한 실험이에요. 근데 이 실험을 보면 여기에서 약간 하나 안 나온 게 이제 여기다가 이제 향을 하나 이렇게 놓고 그 향 놓은 거를 보면 이제 바람이 이제 불어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같이 어, 공부를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이게 전등이 됐더니 바람이 이 향연기가 요쪽으로 이렇게 가더라. 향연기가 이렇게 해서 가더라 하는 게 이제 실험의 결과예요. 자, 그러면 그러다가 껐더니 이제는 실은 얘가 엄청난 정교하게 해야지만 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거든요. 반대쪽으로. 자, 이것을 우리는 이제 이 실험이 선생님은 해봤지만 솔직히 이 실험이 그렇게 생각처럼 잘 되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요거 하나만 가지고 이 실험으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시간이 요하는 거라서 그래도 요쪽 우리가 이게 너무나 가깝게 붙어 있어서 실은 좀 떨어져 있어야 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그래서 똑같은 전등에서 그래서 이 실험 장치가 그렇게 썩 좋은 거는 아니어서 선생님이 조금 가르쳐 주기가 좀 그렇긴 하긴 합니다. 자, 근데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실험을 한번 그림으로 일단 심플한 그림으로 이제 이 실험을 본다면 자, 이거를 이렇게 큰 시스템으로 이렇게 놔뒀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전등을 이제 비춰서 그렇죠? 이쪽에는 모래. 그렇죠? 모래. 이쪽에는 물 해놓고 이제 여기에 향이 있었는데 자, 전등이 이렇게 됐죠. 그럼 얘가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이렇게 향이 이쪽으로 가는 이유를 우리가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우리가 바람이 부는 원리에다가 적용을 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떤 상황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이 뭐냐? 자, 전등이라는 얘기는 여기에서 사실은 열 에너지가 공급이 됐다. 이걸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모래하고 물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지식이 있어요. 자, 여기 열 공급했다. 그랬더니 향 연기가 이렇게 갔다. 이게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비열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또 공기 분자의 운동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풀어 나가는 거죠.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비열이 클수록 어떻게 됐다?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크질 않죠. 온도 변화가 크질 않아요. 자, 온도 변화가 크지 않다. 이제 우리가 요 정도까지 알고 있는 거야. 지식을. 자, 그러면 이제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이걸 해석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러면 누가 더 여기다가 이제 온도계를 싹 꽂았어요. 온도계를 싹 꽂았더니 누가 더 많이 온도가 올라가더라? 모래 쪽의 온도가 물보다 온도가 높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온도가 높다는 얘기는 모래 쪽이 뭐예요? 열 에너지를 더 많이 지금 빨리 똑같은 에너지를 했지만 얘가 열 에너지로 인해서 더 뜨거워진 거예요. 더 뜨거워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얘가 더 많이 에너지를 이제 빨리 뜨거워진 녀석들이 더 많이 갖게 되는 거니까 똑같이 에너지는 가져요. 근데 얘가 더 많이 뜨거워진 거예요. 더 많이. 그러니까는 온도 변화가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여기 공기 분자들도 훨씬 더 빨리 뜨거워지겠죠. 이쪽이 더 뜨거워지겠죠. 얘가 먼저 뜨거워졌으니까 얘네들도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위로 올라가요. 이렇게. 왜냐면 활발해진 뜨거운 녀석들은 비열이 이때 이것도 있어. 세 번째 공기 분자들이 온도가 올라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부피가 팽창하잖아요.
그쵸? 부피가 팽창해진다는 얘기는 상대적으로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밀도가 낮아진 거죠. 같은 부피 내에서 분자가랑 거리가 높아지니까 더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는 거잖아. 그래서 위로 올라가요. 그 위로 올라가면 여기가 이렇게 비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빈 공기를 이 옆에 있던 공기들이 이렇게 메꿔주러 오는 거죠. 이러면서 향이 그거에 따라 요 방향으로 날린다 라는 게 바로 이 실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절풍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예요. 그러면 옆에 대륙이 있고 시베리아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제 일본이 있고 여기. 그러면 이때 위에서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요. 이게 겨울에 불어오는 바람이야. 시베리아에서. 그러면 어떻게? 겨울이면은 햇빛이 약해진 상황이잖아요. 그럼 누가 더 빨리 식겠어요? 육지가 더 빨리 식겠죠. 그러니까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낮아요. 그러면 뜨거운 공기가 어느 쪽에 뜨거운 공기가 더운 공기가 더 먼저 생기는 거. 이쪽에 더운 공기가 있겠고 여기가 찬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고 찬 공기는 다운하니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반대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이번에는 여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름은 햇님 때문에 어느 쪽에 더 빨리, 어느 쪽이 빨리? 자, 육지가 바다보다 더 온도가 높으면 이쪽이 더운 공기가 되고 이쪽이 찬 공기가 되겠죠. 그러면 얘가 업, 얘가 다운 이렇게 해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낮과 밤으로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되겠습니까? 자, 낮과 밤. 자, 그러면 낮과 밤으로 우리가 한번 자, 여기가 이제 육지고 바다. 자, 여기에 여자 한 분이 서 있고 여자 한 분이 서 있어요. 자, 근데 이분의 여자 머리가 자, 해가 떴어. 자, 그러면 이쪽이 육지, 이쪽이 바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낮이에요. 그럼 누가 더 빨리? 그렇지. 육지가 바다보다 온도가 높으니까 얘가 더운 공기가 되고 얘가 찬 공기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더운 공기가 업이 되고 얘가 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불겠죠. 그럼 여자 머리는 어느 쪽으로? 휘날리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를 반대로 한번 해볼까요? 자, 별님이 떴어요. 별님이 떴고 달님이 떴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어떻게 되죠? 자, 이제는 밤이에요. 그러면 얘는 육지는 빨리 식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쪽이 찬, 이쪽이 더운 공기야. 그러면 더운 공기는 올라가고 찬 공기는 내려와서 이쪽으로 메꾼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분의 여자 머리는 앞쪽으로 이렇게 날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다에서 불어가면 해풍. 자, 그리고 육지에서 불어가면 육풍.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까 같이 그 실험으로 인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건데 굉장히 바람은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서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를 그냥 대표적으로 하는 거지 막 세세하게 이게 전부다 라고 해석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바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 바람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선생님이 모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